그린란드는 이제 제 겁니다. 도망쳐! 폭락이 온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배경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른바 그린란드 사태로 인해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만 여기서는 다소 외롭더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쟤 뭐야? 누가 영상 봐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이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스만 놓고 보면 시장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요 지수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스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충격의 크기입니다. 마치 곧장 낙봉추를 찍고 지하 4,000m까지 뚫고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지만 팩트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숫자로 보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EU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10% 관세 기준으로 EU GDP 하락은 약 0.04% 수준이며 25%로 인상되더라도 0.08% 내외로 추정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DP 영향은 0.02%에서 많아야 0.06%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라고 부를 수 있는 충격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포착되는 일반적인 정책 충격에 가깝습니다. 비교를 위해 2025년 4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던졌습니다. 전체 수입품의 10%, 중국에는 무려 10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S&P 500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2% 넘게 하락했고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는 약 8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90일 유예라는 한마디에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S&P 500은 하루 만에 9% 상승했고 그해 연말에는 결국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 정책의 끝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한 위협을 던지고 시장이 반응하면 그 이후에 정책이 유연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번 그린란드 사태 역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상 국가는 제한적이고 관세 강도는 과거보다 낮으며 이미 다보스 회의와 NATO 협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짧은 조정 이후 빠른 안정, 그리고 다음 상승의 명분 형성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에스컬레이션이 없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번 사태는 2025년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안보 이슈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른바 무역 바주카로 불리는 반강제 도구까지 언급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실행된 조치는 없지만 만약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단순한 관세 이슈가 아니라 동맹국 간 충돌이라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2025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심리입니다. 이른바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다시 부상할 경우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 자산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꼬이지 않으면 대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고 꼬이면 중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팩트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아직 붕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폭은 제한적이며 유동성은 유지되고 있고 변동성은 오히려 진정되는 흐름입니다. 위기의 초입이라기보다는 조정의 막바지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구간은 향후 1, 2주입니다. 다보스 회의와 EU의 실제 행동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분기점일 것입니다. 협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5년처럼 그땐 정말 무서웠다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조정 기간은 1, 2개월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국면은 무조건적인 공포를 가질 구간은 아닙니다. 이번 충격은 크지 않을 겁니다. 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과했는지를 시간을 통해 증명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증명 과정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공포보다 숫자를 더 믿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정책의 다음 수가 말해줄 차례입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여려가 있다면 이런 구간은 레버리지 상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도 지수 레버리지 ETF처럼 구조적으로 우상향 특성을 가진 자산은 이러한 이벤트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복 패턴을 보여왔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을 시장의 확정적 폭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것 또한 이겨내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달궈지고 열광한 뒤 다시 식는 과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흐름의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운칠 기삼일지라도 시장 타이밍은 노력해야 잡을 수 있겠죠. 대폭등에 탑승하는 자는 용기를 내어 진입한 자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로요. 감사합니다.